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시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질문하면 또 곤혹스럽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라든지 이론적 학습을 해서 아주 만족감을 아무리 크게 느껴도 실제 여러분 원어민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꼭 좀 밸런스 측면에서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먼저 전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늘 수밖에 없다고 봐요. 1년 안에. 네이티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 이 화면에도 보시면은 영어 말하기 듣기 1년 안에 반드시 늘 수밖에 없는 꿀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늘 수밖에 없다고 봐요. 1년 안에. 네이티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걸리겠지만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밖에 없는 또 늘 수밖에 없는 꿀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실제 내가 내뱉는 나의 영어와 정면으로 맞닥뜨려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 뭐 책으로 공부하건 또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건 일반 오프라인 학원에 가건 또 원어민들과 1대1 수업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이게 먼저 전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 내뱉는 영어와 정면으로 맞닥뜨려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시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영어 문법 중에서 예를 들어 시제라는 게 아주 단촐하게 얘기하면은 단순 현재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죠? 단순 현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질문하면 또 곤혹스럽습니까? 항상 시제. 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내일 아침 7시에 떠나 이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도 나 7시에 출발할 예정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나 7시에 출발해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말은 같은 경우는 말의 어미가 그런 것을 다 변화를 준단 말이죠. 근데 영어는 소위 말해서 단순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I leave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 앞에 조동사 없이. 근데 어떤 경우는 will이 붙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I'm leaving 현재 진행으로 하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또 I'm supposed to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라든지 이론적 학습을 해서 아주 만족감을 아무리 크게 느껴도 실제 여러분 원어민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더텅인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외국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을 그걸 논리적으로 문법을 생각하면서 말할 겨를이 없다. 이거를 좀 뼈저리게 먼저 깨달은 사람은 공부할 때 되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주 이론에 정교한 이론에 매우 매몰되어 있는 경우 뭐 시제가 어떻다 관사가 그래 맞아. 이럴 때는 덜을 쓰고 이럴 때는 어를 쓰고 이때는 s를 붙여야 되고 이때는 안 붙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걸 아무리 섬세하게 공부해도 그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꼭 좀 먼저 인지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밸런스 측면에서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회사에 임상 실험 하시는 곳에 다니셔요. 근데 이분은 드라마 이런 거보다 뭐 뉴욕 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읽는다거나 스피치를 듣는다거나 테드 같은 걸로 공부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영어 공부다 하지만 지적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거라든지 이런 학원을 되게 오래 다니셨더라고. 그런 공부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분이 생각보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원어민들하고 실제 얘기한 경험이 많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어려운 영자 신문 같은 거 공부하면은 단어도 되게 고급 단어를 배우고 문법도 되게 철저하게 예를 들어 관사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러한 지식에 상당히 매몰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니콜라스하고 이제 제가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개념이고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막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건건이 영작이 아닌 이상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멈춰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욕심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판단이 좀 선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보고 그냥 하면은 그런 화려한 어떤 지식에 파묻히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잘 듣고 신속하게 잘 말하는 거에서 자꾸 멀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코틀랜드 회사에 다니신 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APEC 리저널 매니저라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그쪽에 리저널 매니저로
승진을 해버렸어요. 뭐 운이 좋았겠죠. 일단 중요한 것이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 호주 리저널 그쪽 담당하는 총책임자하고 컨퍼런스 콜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그토록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좋은 표현을 외웠다는 것이 실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했을 때 뭐 다 못 알아들었지는 않았겠지만 뭐 발음이건 아니면 표현의 문제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자꾸 못 알아듣고 되묻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와 또 내가 양질의 문장을 배우는 영어하고 이 갭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걸 빨리 깨우쳐야 공부할 때 자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이게 최고의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이다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를 자기가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개개별로 상담을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은 다수를 상대로 하면 일일이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자기가 깨우쳐야 되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내뱉는 나의 영어와 정면으로 맞닥뜨려 보자 하는 것은 뭐 김재호 영어회화 100이건 구동사건 아니면 일반 미드를 보건 공부하면서 늘 이 작업은 조금씩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제 이 어려움이 있겠지. 실제 네이티브들 어디 가서 만나고 몇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도 신 박사님 얘기하신 챗 GPT인가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빨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그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어하고 현실 직시를 좀 하고 내가 스피킹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의 영어가 내 수준에 맞구나 하는 걸 좀 빨리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만 뭐 어떤 공부할 때 밑줄 치는 부분도 요런 데 좀 더 강조해서 내가 요런 게 요 정도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선이 그려지거든요. 하여튼 요건 뭐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느꼈고 저도 티칭도 오래 하고 이랬겠지만 항상 뭐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많이 물어보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청취는 내가 정말 정말 한 95%까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반면에 스피킹은 네이티브라든지 교포 수준으로 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잘 알아듣게 하는 게 내 최종 목표다. 이런 게 확실히 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어민하고 자주 얘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구나 이 판단이 서거든. 그러지 않고 네이티브들과의 소통을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우선 그 방향성이 잘 안 그려져.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막 스피킹을 내가 만약에 어떤 원어민이 좀 브로큰 잉글리시다 그러면 좌절하고 자꾸 그런 상처만 입고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 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찌 보면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제가 자꾸 쉬운 거를 오래 쳐다보고 있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걸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니콜라스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식대로 이상하게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니콜라스 같은 사람이 보내는 메일 10,000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런 주요 특징들이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면은 미디어를 통한 영어를 컨슈밍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거든.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미디어를 통한 영어 학습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서를 읽는다거나 미드를 본다거나 뭐 또 어떤 동화를 읽는다거나 영어 뉴스를 본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의 구조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든지 문형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차라리 석 달을 투자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미디어를 컨슈밍하는 것이 5년 후를 바라보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건별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한 그러한 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 해석하고 이 문장에서 어떤 하나의 구문을 외우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통한 영어 학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완전히 선명하게 인풋을 하고 빈도수 극상 중심의 정확하고 선명한 인풋이 꼭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이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를. 자, 한번 보시면 I think I'm finally done, sir. 에디팅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You can find the final editing file attached.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It's also still available at the previous UR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그 클릭하면 들어가는 URL을 이전에 보내줬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에디팅 파이널 작업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It is still available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면 Please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that needs clarifying 이렇게 돼 있는데 알려달라. 뭐 혹시 좀 이렇게 clarify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 좀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feel free to let me know 이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미 이런 문형을 해석하고 하는 거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꾸 쉬운 거를 오래 쳐다보고 있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걸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니콜라스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식대로 이상하게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니콜라스 같은 사람이 보내는 메일 만 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런 주요 특징들이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면은 미디어를 통한 영어를 컨슈밍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듣고 눈으로 볼 때 거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내 몸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I think I'm finally done 이거 있잖아요. 아직도 제가 모시고 있는 학생 중에 50%가 이걸 못해요. 그냥 바로 I'm finally done 이라고 항상 발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에서부터 두 번째는 더더욱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available 아는 것과 이럴 때 available 쓸 수 있는 것은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이티브에게는 매우 쉬운 영어일 수 있지만 이게 세컨 랭귀지엔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제 영어 관찰일기를 썼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럴 때 다수의 열의 여덟의 한국인은 따르게 쓰더라 하는 게 제 영어 관찰일기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서 you can find가 좀 더 쉽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it is still available이 좀 더 쉽게 느껴지세요? 내가 쓴다라고 가정하면 이럴 때 원어민들이 이전에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를 available로 표현한다 이런 맥락에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available을 그러면 요런 데만 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 요럴 때 available을 쓴다는 것을 좀 명료하게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걸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뭐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해. 근데 제프한테 메일이 왔어. 근데 제프도 it is available이라고 썼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번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알고 있던 지식이기 때문에 그 두세 번만 확인해 주면 이제 내가 쓸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대충 넘어가고 그 확인 작업이 조밀조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대부분 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도 보면은 please let me know 정도의 영어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if there is anything that needs clarifying이나 fixing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설명을 한 번만 들어놓으면 앞으로 이 친구가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나 뉴욕타임즈나 이메일이나 동화에 나왔을 때 속이 시원해지면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These clarifying은 어떤 저게 왜 ing냐 이런 궁금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인강에서 이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논리 구조라면 이건 수동태로서 needs to be clarified가 돼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면 이런 애들은 빈도수가 되게 높아요. 원어민들이 그냥 생활 영어에서도 맨날 need ing를 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짚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거를 expose 마주했을 때 되게 이해가 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clarify가 생긴 게 ing라고 생겨서 그렇지 얘는 사실상 명사구실을 하는 거예요. 동명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 상당 어구라 그래서 사실상 명사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걸적거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this needs fixing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3,000개가 있으면 다 해결해 놓고 미디어를 보면 여러분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짜증났냐면 단어를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통대 준비할 때 뉴욕타임즈를 읽으니까 한 줄 넘어가면 계속 사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사전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때는 저희 학원 정말 다 영영사전 이만큼 들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무슨 뭐 대단한 지적의 어떤 저거의 상징인 양 두껍게 쌓아놓고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너무 저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여러 측면에서
꼭 먼저 짚고 미디어를 학습하는 게 저는 너무 시간을 단축시켜준다고 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김재호 영화백을 갖다가 인강을 다 들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00강이잖아요. 그럼 놓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신 박사님도 요번에 뭐 몇 번째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것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걸 촘촘히 한 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웬만한 게 커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글을 읽거나 동화를 읽거나 할 때 거의 다 커버가 돼요. 제 설명이.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방식은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머릿속으로 할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입학할 때 1492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47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한 300명은 상당한 실력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헛수고. 그러니까 걔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포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이런 내가 어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게 없어. 그리고 학원 가면 선생님 뭐라고 하냐. 하루에 500개씩 단어 외워. 이런 식으로 무대뽀적인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뭐 4시간밖에 안 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단어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찾고 어제 봤는데 또 모르면 또 찾고 이런 아주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합격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이게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원어민이 이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 한국 사람 아니면 곱창 맛을 모른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한 적인데 대부분 어떻게 If you're not Korean, you cannot enjoy 곱창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걔 입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You have to be Korean to enjoy 곱창 이러는 거예요. 넌 한국인이라야 된다. 그래야 곱창을 즐길 수 있다. 이거는 걔들이 말을 이어가는 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얘기 못하겠다.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계속 지금 어떤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느냐면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영어와 정면으로 마주해보라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그동안 뭐 영어 특훈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이분이 뭐 지적 수준이라든지 영어적인 어떤 단어를 몇 개를 아느냐와 상관없이 사실 이 정도의 문장을 수월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 정도의 난이도는 미국 초등학생 원어민 기준으로요. 원어민 기준으로 한 저학년 수준이 읽는다라고 치고 저는 이 정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를 굉장히 수월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저희 최종 목표예요. 저희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한번 쭉 문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내일 아침에 We are going on a hike 이렇게 돼 있죠. 하이킹을 간다는 얘기죠. 뭐 등산을 가건. In the woods. 뭐 wood가 뭐죠? 한국말로? 숲. 그 다음에 These walking sticks will help make the hike easier. 해석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stick 있으면 등산이 좀 쉬워질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It's time to clean up and go to sleep. 이제 치우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So we are well rested for the hike. 그래야지만 지금 잠자리에 들어야 내일 등산할 준비가 몸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rest가 쉰 몸이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Sally didn't need an alarm to wake her. 해석하면 뭐죠? 예, 셀리는 알람이 필요 없었다. 자기를 깨워줄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영어의 주요 특징들을 간파한 상황에서 이러한 동화를 소비하는 게 되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좋다 그랬던 이유가 이게 읽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과연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스틱이 있으면 등산이 한결 수월해질 거야 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If you have these sticks, you will 이렇게 발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네이티브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못하더라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이 문장을 볼 때 영어 실력이 좀 되는 사람 중에 해석이 빨리 되는 사람은 매우 빠른 속도, 정강석화 같은 속도로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히 이런 문장 구조로 발화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이는 어떠냐? 어린이는 이것이 그렇구나. 사물 주어의 help, 동사원형, 목적어, 목적보 이런 용어를 몰라도 걔들은 언어를 스폰지같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몇 번 따라 읽으면 내게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어의 주요 특징인 이런 것을 이거 덕분에 뭐 하게 됐다. 이게 있으면 뭐가 뭐 된다. 이런 것을 좀 인지하고 컨수밍을 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영어가 늘 수 있어요. 그게 이디엄 몇 개 외우거나 그런 걸 외우는 것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형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어민하고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치면 사실은 만날 때마다 몇 번 쓸 구문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The next morning Sally didn't need an alarm to wake her.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 역시나 해석을 하면 셀리는 알람이 필요 없었다. 자기를 깨워줄. 해석은 되는데 역시나 이게 상당히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문장의 결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 걔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걸 꿰뚫어 버리면은 자기가 설사 꼭 말을 생각 안 한다 해도 원어민이 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잘 읽히거든요. 얘는 단어가 쉬워서 여러분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 그러지, 소위 말해서 그 미디어 영어들 있잖아요. 그 뉴욕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목적어의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그리고 이 동사의 레지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형을 아는 거를 넘어서 떠나가지고 해석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람 없어도 잘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식 언어는 계속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I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린 영어는 아니지만 이런 문장 구성 방식이 영어의 주요 특징인 거거든. I don't need something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구문을 선명하게 미리 간파하고 나면은 똑같은 동화를 읽어도 이게 내 입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문도 생각나거든요. 저는 옛날에 인상 깊었던 게 이 단어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단어를 아는 것이 50이라면 그들의 표현 방식의 줄기를 아는 게 나머지 50이구나. 왜냐하면 단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이게 표현이 안 되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한 분은 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 뭐였냐면 옛날에 원어민이 이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 영작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한국 사람 아니면은 곱창 맛을 모른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한 적인데 대부분 어떻게 If you're not Korean, you cannot enjoy 곱창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걔 입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You have to be Korean to enjoy 곱창 이러는 거예요. 넌 한국인이라야 된다. 그래야 곱창을 즐길 수 있다. 이거는 걔들이 말을 이어가는 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얘기 못하겠다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꿰뚫은 다음에 이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의 글을 갖다가 지금 베껴 쓰라는 얘기인데 그걸 꿰뚫는 상태에서 베껴 쓰면 우선 잘 베껴서 적어줘요. 그리고 베꼈을 때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Tomorrow morning 이걸 쪼개가지고 tomorrow 적고 왼쪽 보고 morning 적고 이러면 안 돼. 아무리 영어가 딸리더라도 최소한의 의미 단위로는 보고 바로 적으셔야 돼. 그러니까 tomorrow morning이 최소 단위라고 보고 we are going on a hike가 최소 단위예요. 그 다음에 in the woods가 최소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욕심 같아서는 sticks will help make the hike easier라고 다 적게 만들고 싶지만 자기 수준에 맞게 these walking sticks 까지만 일단 적어놓고 will help 까지만 적으셔도 돼.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이런 식으로 끊어 적는 게 왜 힘을 발휘하냐면 실제 원어민하고 당황할 때 진짜 마구잡이로 말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정제되지 않고 이런 습관이 자기가 실제 당황할 때 고스란히 말할 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베껴 적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will help 그리고 make the hike easier까지는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거든. 이거를요 제가 학생들에게 적기를 오래 시켜봤거든요. 엄청 정말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꼭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즉 내가 손의 어떤 그 감각으로 이거를 make the hike easier 이렇게 적으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뭔가 되나 봐. 그러니까 말할 때 습관도 이런 청크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글을 좀 베껴 써보자. 제 책으로 공부하는
와중에 너무 바쁘다면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좀 베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 지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베껴 적더라도 이런 식으로 등산을 가거나 우리가 뭐 피크닉을 간다 할 때는 우리 중학교 때도 왜 교과서에서 go on a picnic, go on a hike 이런 거 외운 거 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갈 때도 go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좀 선명하게 다가와. 그다음에 아 그렇구나, help make something easier 이런 식의 발화법이 되게 발달돼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껴주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봐. 저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막상 원어민 앞에 서면은 저런 지식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마음 급한데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고 I can, I can wait 이렇게 하지. 도저히 저거는 제가 볼 때는 통역사 중에도 실력이 좀 출중한 친구. 그런 친구. 저희 통대 공부할 때 막 화려한 표현들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면 굳이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이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러면 You don't have to be an economist 이렇게 막 외운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그거하고 똑같은 구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초등학생은 좀 더 쉬운 단어로 이렇게 익히지 초등학생한테 가서 뭐 거시경제 이래버리면 애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 난이도로 충분한 인풋이 선명하게 된 상황에서 베껴 적는 게 저는 효과가 크지 이러한 구문이라든지 영어가 말을 풀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린이들은 좋다. 하지만 성인들은 쉽지 않다. 이건 손만 아픈 일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특히 아무 생각 없이 적을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생각하면 적거든. 자 내일 아침 tomorrow morning.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갈겨 적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십사 그런 말 드립니다. 언젠가는 영어 학습의 여정, 긴 저니 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또 취향에 맞아야 돼. 내 스타일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그러한 미드나 영화 하나는 반드시 저는 정복하기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미드가 있었고 또 지금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런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하나 정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징성도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에 큰 줄기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잔상에 매우 오래 남아요. 그러면은 그 잔상에 또 오래 남고 끝까지 보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말씀만 드릴 테니까 다시 그 대신 주의 당부 사항을 한번 드리고 꼭 약속시켜 주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영어 학습의 여정, 긴 저니 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또 취향에 맞아야 돼. 내 스타일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그러한 미드나 영화 하나는 반드시 저는 정복하기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미드가 있었고 또 지금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런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하나 정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징성도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에 큰 줄기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잔상에 매우 오래 남아요. 그러면은 그 잔상에 또 오래 남고 끝까지 보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어느 정도 내 실력하고 취향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의학 드라마, 법정 드라마 이런 거 제 체질이 안 맞아요. 무슨 뭐 공상과학 이런 거 즐기는 애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저는 안 맞아. 저는 일상 얘기만 제하고 맞아. 그냥 뭐 오늘 뭐 어디 가서 점심 누구하고 먹었고 이런 얘기. 그런데 저는 이거를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특히 적어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미디어로 공부하기 전에 영어의 총체적인 측면을 한번 정확하게 훑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미디어에 있는 모든 어떤 단어와 문형이나 그들이 말을 풀어가는 줄기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호 영어회하고 이거를 정말 마스터한 후에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슬퍼. 내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어 하면 조금만 참아달라. 막 정말 보고 싶어 이렇게 막 미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달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은 소개 하나 드리고 안 그러면은 안 할랍니다. 예, 굳이 뭐 왜냐면 괜히 뭐 또 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죠? 그럴 수도 있거든. 또 취향이 아니다. 왜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내가 이제 동화나 영화 이런 걸 소개해드리면 자꾸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댓글 같은 거 보면요. 그 동화 제목이 뭐예요? 이런데 되게 관심은 공부 안 한다 그러고. 그게 왜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요게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또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내용도 호불호가 좀 덜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2016년도 영화더라고요. 그 Bad Moms. 아실 분은 아시는데 Bad Moms.
나쁜 마음 70 나와. 그 대신 저하고 약속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이거를 나 정말 좀 문장을 툭 치면 나온다 하는 게 각각 책마다 3분의 2 정도는 나 정말 그러니까 모르겠어. 원어민하고 만나서 당장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 그래도 정말 알차게 외웠어. 그리고 김재호 쌤이 설명하는 help, 동사, 목적어 이런 것도 다 이해했어. 이랬을 때 봐달라. 그래야 여러분이 이거 진짜 잘 들리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자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더 잘 들려야지만 이 방법이 맞고 이걸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이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참아달라는 거거든. 안 그러면 제가 말로 참아달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집에 들어서 저 소화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그 시점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안 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당장 집에서 끝장을 봐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조금 참았다가 저는 연말쯤에 상징적으로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또 한 단계 영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얼마 전에 신 박사님이 올리신 영상이 제가 솔직히 그거는 울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봤어요. 뭐였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거 봤는데 제가 옛날에 강남역에서 학원 강의할 때 소위 저희 학원을 찾아주시는 학생분들이 공부하는 걸 좀 즐기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보통 일반 기초 학원들은 한 석 달 듣고 신규 수강생 유치에 열을 올리거든요. 기초들은. 근데 저희 학원은 한 번 듣는 사람이 몇 년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 수업을. 막 6개월 최소 이렇게.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뜩이나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또 나름 각자의 분야에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영어까지 더 꾸준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 사실 경쟁심도 좀 생겼어. 학생들 중에 뭐 직업이 되게 좋다거나 뭐 잘 나가고 이런 분은 나는 일개 강사인데 저분만큼 나는 못 사나?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욕심도 막 생길 만큼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이미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분들은 영어를 더 꾸준하게 해서 더 잘하게 되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또 영어가 조금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고 또 안 했던 그런 분들은 처음 시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제 그래서 영어 실력만 해도 되게 격차가 늘어난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 당시에 늘 매달 그걸 느끼면서 살았던 6, 7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거는 정말 영어라는 매개체로 만난 거기 때문에 이제 영어 학습이 새 결심이 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보통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굉장히 커미트먼트가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좀 지금 만약에 자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서면 그거보다 몇 단계 끌어올려가지고 좀 플루언트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플루언트라는 것은 뭐 네이티브나 교포처럼 다 모든 문장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듣고 말하는데. 그래서 플루언트 소리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윗단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impressive라든지 impeccable 이런 결점이 없는 이런 단계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욕심낼 필요 없다고 본다면 꼭 이번 기회에 상상스퀘어에서 이런 공간과 초대를 해서 같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거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서비스 업체 중에는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회는 정말 쉽게 오지는 않는다고 봐요. 여러 가지 어떤 정말 깊은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점을 딱 정하셔서 한번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